모두의 딥러닝. 이번 시간은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 만들기 시간입니다.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료 현장에 사용하거나 현업에서 사용을 할 때 그 예측의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치매와 정상의 뇌 사진을 예측했을 때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기 전에 어째서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졌는지, 어째서 이러한 예측이 이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AI, 기계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때 이것은 거의 필수적으로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 만들기 역시 준비된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클릭하시고요. 파일로 가셔서 드라이브에 4번 저장을 하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런타임의 유형을 GPU로 바꿔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진행을 위해서 TF 그다음 explain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먼저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건 구글 콜앱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면 이제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먼저 그 이론적인 배경을 잠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XAI라고 불리는 설명 가능한 딥러닝, Explainable AI라고 해서 XAI라고 합니다. 이 설명 가능한 딥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 CAM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져온 것인데요. CAM이라는 것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줄임말로, 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CNN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CNN이 이 입력값을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특징을 뽑는 거였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특징이 뽑아지고 그 특징 맨 마지막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단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층이 처음에 우리가 집어넣었던 모든 이미지의 특징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중간 맵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맵을 마지막 단계 거치기 전에 이렇게 살짝 뽑아서 이것의 평균값을 냅니다. 평균값을 낸 값을 가지고 이 최종 예측값과 함께 학습을 해서 어떤 중간 맵이 예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가중치를 따로따로 각각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많으면 이제 검은색으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가중치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흰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무늬가 생기겠죠. 이 무늬와 함께 원래 우리가 입력했던 입력값을 겹쳐 놓으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뭐 치매 환자의 뇌라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사용된,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위가 중요했는지를 알려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CAM이라고 하는 XAI, 즉 설명 가능한 딥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해볼 겁니다. 또 하나는, 자, 다른 그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오클루전 방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를 가리고 분류 예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고 예측을 했을 때와 여기를 가리고 예측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예측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자, 요 부분, 요 코와 눈과 코가 들어간 요 부분을 가렸을 때 예측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요 부분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이 낮은 것은 어두운 색으로, 영향이 높으면 밝은 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거죠. 일부를 가리면서 전체를 다 가려가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부위를 가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부를 가리는 방식, 오클루전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캠 방식과 오클루전 방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두 유형의
설명 가능한 딥러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설치를 했던 TF Explai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먼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할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이 데이터에 img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img라고 하는 폴더에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말티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런 사진이 들어있는데 자,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인데 딥러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으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파트가 먼저 나오고요. 자, 딥러닝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설명 가능한 딥러닝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explainer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로 새로 지정을 하는데 이것을 gradcam에서 가지고 와서 지정을 하게 합니다. gradcam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우리가 tf_explai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gradcam을 가져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잠시 후에 사용할 occlusion sensitivity라는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gradcam을 가지고 와서 gradcam이라는 것을 우리가 explainer라고 하는 함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집어넣을 것을 먼저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 그림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어넣는 것은 여기까지는 그냥 불러와서 집어넣는다라는 것이고 그 불러온 이미지를 데이터라고 이름을 준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explainer라고 한 우리가 방금 불렀던 gradcam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 안에서 explain이라고 하는 그 내부 함수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모델, 그 다음 숫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말티즈, 그랜드 피아노 이런 이 사진의 이름이 되겠죠. 그 사진들을 하나씩 불러오라는 얘기고요. 자, 하나씩 불러오고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이미지넷이라고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배웠었죠.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VGG16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VGG16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모델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는 이 앞서서 적어놓은 이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넷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것이 for 구문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숫자를 하나씩 여기다가 이걸 i로 불러왔죠. 자, 이 i 값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결국 이 숫자를 한 번씩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한 이 숫자는 뭐냐 하면은 이미지넷에 여러 가지 1000개 가까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진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진의 각각의 그 종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말티즈라고 하는 값은 153번이고 프레시안 고양이는 283번 이런 식으로요. 그 번호를 불러와서 그 번호를 지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모델에 있는 어떤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비교할 것인지 주어진 데이터를 어떤 샘플과 비교할 것인지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첫 번째 불러올 게 말티즈 언더바 0이라면 그 말티즈라는 것은 153번이니까 153번째의 이미지넷에 들어있는 그 모델 안에서 153번째와 비교해서 결과를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데이터의 이미지 폴더 안에 앞선 이름 뒤에 언더바 cam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같은 이름과 언더바 cam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로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치하고 불러왔던 이 함수를 통해서 정해진 결과를 이 언더바 ca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다 각각 따로 저장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 저장된 그림을 이렇게 밑에 불러오게끔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불러오면은요, 저장된 그림들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티즈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였고, 이 보트에서는 이 부분이 이 보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었고, 뭐 피아노는 아니면 그 고양이는 또 이런 원숭이는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서 결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는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였죠. 오클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그 원리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레듀에이션 캠, 그레드 캠이라고 하는데 그레드 캠이라는 것 대신에 익스플레이너라는 부분을 오클루전 센서티비티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클루전 센서티비티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요 값과 또 요 값,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불러왔던 이 원본 이미지를 차례로 한 번씩 보여주게끔 하는, 자, 이 코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파이썬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아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그리고 말티즈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것이 앞서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 그래드 캠에 의한 결과들이 첫 번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오클루전에 관한 것이 저장이 되는데, 오클루전에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은 패치의 크기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는 패치 사이즈가 40으로 정해졌죠. 그런데 한 번 더 할 때는 20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패치입니다. 이 패치의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패치 사이즈를 40과 20으로 각각 나누는 것이, 자, 여기서 40으로 했을 경우, 20으로 했을 경우, 40으로 했을 때가 좀 넓게 나타나죠. 20은 조금 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클루전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자,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가능한 딥러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것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CNN을 실행하셨을 때 지금 보여드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딥러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2장 캐글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편입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편이 되겠고요. 캐글을 이렇게 마지막에 편성한 이유는, 캐글에 들어가시면 실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모델을 만드는지, 그 최고의 모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항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것을 한번 활용해 보고, 또 나의 이 실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 캐글에 들어가셔서 다른 여러 참가자들의 모델들을 보시면서 확인하고 또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캐글 편을 마지막으로 편성을 했고요. 자, 그럼 캐글에 들어가셔서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어떻게 나의 모델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aggle.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kaggle.com은 구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계정만 있으면 언제나 쉽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인인을 해서 한번 실제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을 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컴피티션즈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보시면, 처음 접속하시면 이렇게, 자, 위에 여러 가지 테스트 삼아서 하실 수 있는 시험 데이터셋이 보이고요. 이 밑에 실제로 이제 올라와 있는 그 데이터와 그 각 대회마다 걸려 있는 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과제를 보시고 나 익숙하면 실제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제출해 보시면은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든 경우에 정해진 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이 도전 결과들이 모여서 이 개인별 간의 랭킹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회는 아니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있는 곳입니다. 테스트용 데이터셋인데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이라든지, 그 다음 하우스 프라이시스, 이것은 주택의 가격을 예측한, 우리가 15장에서 했던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스턴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집값과 그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요인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들이 테스트 삼아서 연습 삼아서 해볼 만한 여러 가지 세트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하우스 프라이즈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보시고요. 데이터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데이터의 필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all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운받기 전에 이 룰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먼저 어그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train.csv를 선택하시면 이런 파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테스트를 선택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테스트 파일이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트레인 파일이 이루어져 있는지 학습셋과 테스트셋에 대한 이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출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줄짜리로 제출을 해야 된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train이라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미 다운받아서 15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셋을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15장에서 만들었었던 그 모델에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이 sample submission.csv라는 파일로 만들어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은 요 위에 submit predictions라고 하는 자, 메뉴에 보시면 Submit Prediction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올리면 바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 모델의 정확도는 몇이고 성적은 어떻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테스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우리의 모델을 적용해서 제출할 파일을 만들어 오는 과정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GitHub으로 오셔서 22장 캐글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에 구글 콜앱 실행하기 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런타임의 유형을 GPU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첫 라인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이 끝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 안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자, 요 15장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만들었던 것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하우스 테스트와 하우스 언더바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우스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이 파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15장에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우스 언더바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캐글에서 다운받은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인 겁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 테스트 셋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 과정 이제 해볼 겁니다. 한번 트레인 셋을 한번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라인을 제가 닫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실행하실 때 함께 실행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불러온 테스트 셋의 이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테스트 셋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트레인셋하고 비교를 해보면 트레인셋 맨 끝에 보시면은 세일 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이 있고 이걸 맞추는 거죠. 테스트셋에는요 보시면은 자 마지막에 세일 컨디션에서 끝나죠. 세일 컨디션 다음에 세일 프라이즈 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가장 근접하게 맞춘 그 모델이 이제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셋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보여드린 이 셋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이 속성을 다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이용한 게 아니고 몇 개만 빼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NA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서 NA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측정이 안 돼서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어 있는 값을 우리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형 변수일 경우에는 0이나
1로만 이루어진 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우리 15장에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테스트셋에 적용을 해주어야 이 트레인셋으로 만든 모델을 이 테스트셋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은 같은 조건 하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이 테스트셋의 그 데이터 전처리 단계라고 하죠. 프리프로세싱 단계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카테고리형 변수를 0과 1의 값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 없는 값, 난 값을 이제 평균 값으로 채워주던 거,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속성 몇 개만 뽑아서 학습을 했던 거. 자, 요거를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닫겠고요. 그러면 먼저 자, get dummies라고 판다스에서 get dummies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카테고리형 변수를 0과 1로 바꾸어주는 변수였죠.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불러온 kaggle test라는 값에 적용을 해서 kaggle test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 결측치 없는 값을 보시면은 자, fill and a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었죠. 똑같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in 값으로 채워줘라 라는 것을 없는 값을 나머지 있는 값의 평균 값으로 min 값으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 일단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성을 다 쓴 게 아니었죠. 5개만 골랐었습니다. 이 5개를 이렇게 골라서 다시 k 언더바 테스트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면 이제 모델을 적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 폴더에 보시면은 데이터 안에 모델 안에 자, 여기 있었죠. 그 모델을 불러와서 로드 모델,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입니다. 로드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고 나서요. 자,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델에 테스트 값을 하나씩 적용해서 결과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씩 저장하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k 언더바 테스트라는 값을 이렇게 불러와서 y 언더바 prediction이라고 만들어 주는데, 자, 이 y 언더바 prediction의 i 값이 이 k 언더바 테스트, 우리가 앞서서 만든 테스트셋, 자, 이 테스트셋의 길이만큼 하나씩 대입이 되게끔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그 값을 predic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을 해라. 이 y 언더바 prediction이라는 것은 모델.predict 해가지고 이 전체를 한 줄로 한 줄로 만든 압축한 플래튼을 썼죠. 그래서 한 줄로 압축한 값이 바로 y prediction 값이 되고, 이 y prediction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하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id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id는 왜 여기 들어가냐면요, 이 서미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 서미션을 보시면 이 앞에 값이 id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값은 sale price, 가격을 맞추는 것이 쭉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i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id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id는 여기를 통해서 추출이 되는데요. 이 kaggle 언더바 테스트라는 우리 앞서서 불러왔던 거 테스트, 요 앞서서 kaggle 언더바 테스트로 불러왔죠. 자, 이 kaggle 언더바 테스트 여기에 그냥 여기에 있는 id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 id 그 순서에 맞게끔 앞에서부터 하나씩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id와 이 프리딕션한 결과가 하나씩 모여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놨던 빈 리스트 IDS라고 하는 이 빈 리스트에 하나씩 채워지게끔 되는 거고요. 이 빈 리스트에 하나씩 채운 값을 우리가 컬럼에 ID와 Sale Price라는 컬럼 이름을 주어서 자, 이것을 to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파일 네임에 뭐라고 이제 그 뒤에 파일 뒤에 이름이 붙는지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형 변수를 만드는 부분, 결측치를 채우는 부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열을 이렇게 5개만 뽑고, 자, 이렇게 모델을 불러와서 조금 전 말씀드린 설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방금 뭐 만들어졌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정해준 그대로, 그리고 언더바 submission.csv라는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id가 처음에 나오고 그 id를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예측값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밋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준비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여기로 오셔서 우리가 캐글에 오셔서 서밋 프리딕션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새로 만들었죠. 그럼 이 파일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자, 이 값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자, 하우스 프라이스로 오셔서요.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찾아서 서밋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서밋 프리딕션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자,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텐데 저는 여기 데스크탑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그 파일입니다. 그걸 선택하시고 오픈을 눌러주시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값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캡션을 주석을 넣어 주셔야지 다음번에 이것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넣었을 때 지난번에 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모두의 딥러닝 15장 테스트 결과 이렇게 적어서 한번 서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코어를 보면서 이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 자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낸 자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나의 모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연습용으로 준비된 곳이니까 이 랭킹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짜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데이터를 전처리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디스커션으로 오시면은 이거를 다루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로 가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미리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아이디어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제출한 부분에 문제를 찾아보고 더 나은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캐글에 나의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22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마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물론이고 딥러닝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전 지식들, 그런 선형 회계라든지 로지스틱 회계라든지 간단한 머신러닝의 기초부터 딥러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리고 딥러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딥러닝이 되었는지, 딥러닝에서도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더해져서 이미지와 언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셨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라스를 가지고 오심으로써 바로 여러분들의 작업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쉬운 그 과정을 거쳐서 전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신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캐글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셔서 여러분들만의 딥러닝 방법, 그리고 여러분만의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책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심화학습 그리고 또 부록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본문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더 관심이 있으셔서 5차 역전파를 뭐 수식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심화학습 과정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딥러닝 이외에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쓰고 싶으시면은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정리해 놓은 별책 부록을 보시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이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적인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핵심적인 것들을 판다스의 치트키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의 딥러닝 개정 3판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던 이 모든 안내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딥러닝 프로젝트들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